5. 당신은 1권에서 2권에서는 시간과 공간, 사랑과 전쟁, 선과 악, 가장 뛰어난 세계 정치 질서 같은 넓은 주제들에 대해 설명해 주겠노라고 약속하셨죠. 또 인간의 성체험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겠노라고 하셨고요. 그렇다. 나는 그 모든 걸 약속했다. 1권에서는 주로 개인적인 관심거리들, 개인의 삶에 대해 다루어야 했다. 그리고 이 2권에서는 이 행성에서 너희 집단의 삶을 다루고 3권은 가장 넓은 진리들인 영혼의 우주론, 영혼의 영상 전체, 영혼의 여행을 다룸으로써 이 3부작을 끝맺는다. 이것들을 하나로 합친 것은 너희 신발을 묶는 것에서 우주에 대한 이해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현 시점에서 내가 주는 최상의 충고와 정보들이다. 시간에 대해 말씀하시려던 건 다 하신 겁니까? 너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건 모두 말했다. 시간은 없다. 모든 것은 동시에 존재하며 모든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다. 이 책은 지금 쓰여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쓰여지고 있듯이 그것은 이미 쓰여졌다. 그것은 이미 존재한다. 사실 너희는 바로 여기에서, 즉 이미 존재하는 책에서 이 모든 정보를 얻고 있다. 너희는 단지 그것에 형태를 주고 있을 뿐이다. 이것이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내가 대답해 주리라의 말뜻이다. 시간에 대한 이런 정보는 굉장히 재밌긴 하지만 다소 비전적인 것 같습니다. 그걸 과연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진실로 이해할 때 너희는 상대계의 현실 속에서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현실에서 시간은 불변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운동, 흐름으로 체험된다. 움직이는 쪽은 시간이 아니라 너희이다. 시간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오직 한순간만이 있을 뿐이다. 어떤 면에서는 너희 역시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진실로 장엄하거나 의미 있는 일이 너희 삶에서 일어날 때 흔히 너희는 마치 시간이 정지한 것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사실 그렇다. 그리고 너희 또한 정지할 때 너희는 자주 삶의 결정적인 순간들 중 하나를 체험한다. 저로서는 이걸 믿기가 어렵군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너희 과학이 이미 이것을 수학으로 밝혀냈다. 만일 너희가 우주선을 타고 아주 빠른 속도로 충분히 멀리까지 난다면 너희는 지구를 향해 빙 돌아와 자신이 이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걸 밝혀주는 공식이 이미 세워진 바 있다. 이것은 시간이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의 이동이 아니라 너희가 이동해가는 어떤 장, 이 경우에는 지구 우주선을 타고 이동해가는 어떤 장임을 증명한다. 너희는 1년이 되려면 365일이 걸린다고 한다. 그렇다면 하루라는 건 어떤 것이냐? 너희는 너희 우주선이 그 축을 중심으로 완전히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하루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참으로 제멋대로 그렇게 규정했다는 사실도 덧붙여두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해서 그것이 회전했다는 사실을 아는가? 너희는 그것이 움직이는 걸 느낄 수도 없다.
너희는 하늘에서 태양이라는 하나의 준거점을 잡았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그 우주선에서 자신이 있는 쪽이 태양을 마주보다가 태양에서 벗어나 다시 태양을 마주보기까지 만 하루가 걸린다고 말한다. 너희는 이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었다. 다시 한번 참으로 제멋대로 그냥 쉽게 10이나 73으로 나눌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다음으로 너희는 각각의 시간을 분으로 나누었다. 너희는 각 시간 단위들은 소위 분이라는 60개의 소 단위들을 지니고 있으며 각각의 분들 역시 소위 초라는 60개의 미세 단위들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어느 날 너희는 지구가 돌 뿐만 아니라 날기도 한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너희는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돌면서 우주를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너희는 지구가 태양 둘레를 한 바퀴 돌려면 365번의 자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계산해냈다. 너희가 1년이라 부르는 건 이 지구의 회전수다. 그런데 너희가 1년을 1년보다는 작고 하루보다는 큰 단위들로 나누려 하자 일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너희는 주와 월을 만들어내 모든 해가 똑같은 수의 달들을 갖도록 했다. 하지만 모든 달이 똑같은 수의 날들을 갖게 할 순 없었다. 짝수인 달수 12로 홀수인 날수 365를 나눌 방법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냥 몇몇 달들은 다른 달들보다 더 많은 날들을 갖는 걸로 해버렸다. 너희는 1년을 나누는 분모로 10이라는 수를 고수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 수는 너희가 관찰한 바로는 1년 동안의 달의 공전 수였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의 공간 사건들, 즉 지구의 공전과 자전, 달의 공전을 조화시키기 위해 너희가 한 일은 단지 각 달에 들어가는 날 수를 조정한 것뿐이었다. 하지만 이 방안조차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진 못했다. 너희의 이 초기 발명들은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시간 쌓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4년마다 한 번씩 온 하루를 더 가져야 하는 해들을 두기로 했다. 너희는 이것을 튀는 해, 윤년이라고 부르며 그걸 놓고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살고 있는 틀 자체가 그런 식이다. 시간에 대한 내 설명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너희는 더 긴 시간 경과를 재기 위한 기준으로 연대와 세기, 그러나 재미있는 건 이번에는 12단위가 아니라 10단위가 그 기준이라는 점이다. 이런 연대와 세기도 창조해냈다. 이번에도 역시 제멋대로. 하지만 이 모든 것과 더불어 너희가 실제로 하는 일은 단지 공간을 통과하는 운동을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보다시피 지나가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소위 우주라는 정지된 장 속에서 빙빙 돌면서 장을 통과해가는 물체다. 결국 시간이라는 건 운동을 계산하는 너희의 방식일 뿐이다. 과학자들은 이 연관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있어서 시공간 연속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너희의 아인슈타인 박사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시간이 머릿속의 구조물, 상관성의 개념임을 깨달았다. 시간은 물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과 관련된 것이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면 사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지구가 태양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10억 년 전보다 더 긴 시간이 걸린다.
망라해야 할 우주가 더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 일어난 이 모든 공전 사건은 1492년에 걸린 것보다 더 많은 분과 시와 날과 주와 달과 해와 연대와 세기들이 필요했다. 그렇다면 하루가 하루가 아닐 때는 언제이고 1년이 1년이 아닐 때는 언제인가? 이제 고도로 견강부회된 너희의 새 시간 도구가 이 시간 괴리를 기록함으로써 해마다 전 세계 시계들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으려는 우주에 적응하기 위해 조정된다. 이것이 소위 그리니치 민 타임, 그리니치 표준시라고 하는 것이다. 사실 그것은 우주를 가지고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때문에 비열하다. 미인하다. 아인슈타인은 움직이는 것이 시간이 아니라 일정한 가속도로 우주 속을 통과해가는 자신이라면 시간을 바꾸기 위해서 그가 해야 할 일이란 오직 물체 사이의 공간량을 바꾸는 것, 즉 자신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 사이의 우주를 통과하는 속도의 비율만 바꾸면 된다는 사실을 이론화했다. 이것이 오늘날 시간과 공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너희의 이해를 넓혀준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다. 이제 너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네가 공간 속을 지나는 긴 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지구 위에 사는 네 친구들은 30살을 더 먹겠지만 왜 너는 겨우 10살밖에 더 안 먹게 되는지. 네가 멀리 갈수록 시공간 연속체는 더 많이 휠 것이고 네가 떠날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네가 돌아왔을 때도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발견할 기회는 줄어든다는 걸. 하지만 미래의 어느 땐가 지구에 사는 과학자들이 자신들을 더 빨리 추진해갈 방법을 발달시킨다면 그들은 우주를 속이고 지구에서의 실제 시간과 동시에 머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돌아왔을 때 지구에서도 우주선에서 지나간 시간과 똑같은 시간만이 지나갔음을 발견할 것이다. 훨씬 더 빨리 추진해갈 수 있다면 단언컨대 그는 이륙하기 전에 지구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말하자면 지구에서의 시간이 우주선에서의 시간보다 더 느리게 가는 것이다. 너는 네 시간으로 10년 만에 지구에 돌아왔는데 지구는 그동안에 겨우 4살밖에 먹지 않았다. 그보다 더 속도를 높이면 우주에서의 10년이 지구에서의 10분을 뜻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주라는 천 속에 있는 주름을 만났다고 하자.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과학자들은 그런 주름들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옳았다. 너희는 갑자기 무한소의 한순간에 공간을 가로질러 추진된다. 그 같은 시공간 현상은 글자 그대로 되돌아간 시간 속으로 너희를 내동댕이 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너희 머릿속에서 지어낸 것만 빼고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일찍이 일어난 모든 일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가 아닌가는 단지 너희의 관점, 즉 너희의 공간 위치에 달렸을 뿐이다. 만일 네가 내 위치에 있다면 너는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지금 당장 이해하겠느냐? 와, 이제야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이론 차원에서는요. 좋다. 나는 여기서 아이들도 알아들을 만큼 지극히 단순하게 설명했다. 내 설명이
훌륭한 과학을 만들진 못하겠지만 훌륭한 이해를 낳을 순 있을 것이다. 바로 지금도 물질 대상들은 속도면에서 제한되어 있지만 비물질 대상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영혼, 이런 것들은 이론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에테르 속을 지나갈 수 있겠군요. 맞다. 바로 그거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종종 꿈이라든가 육체를 떠난 심령 체험들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제 너는 기시감을 이해하고 있다. 전에도 그곳에 있었던 것 같다는 사실을. 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제 미래를 바꿀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건 운명 예정론인가요? 절대 아니다. 그런 회원권은 절대 구입하지 마라. 그건 사실이 아니다. 사실 이 무대장치는 너희를 도와주게 되어 있다. 너희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언제나 자유의지와 완전한 선택의 지점에 있다.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 혹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봐달라고 하는 것은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너희의 능력을 제한하기는커녕 오히려 높여준다. 어떻게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만일 네 마음에 들지 않는 미래의 사건이나 체험을 본다면 그걸 선택하지 마라. 다시 선택하라. 다른 걸 골라라. 원하지 않는 결말을 피할 수 있도록 네 행동을 바꾸거나 변경하라. 하지만 이미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게 일어나지 않았다. 아직은. 너는 시공간 연속체 속에서 그것의 발생을 의식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지점에 있다. 너는 그것이 일어났음을 알지 못한다. 너는 내 미래를 기억해내지 않았다. 이 잊어버림이 모든 시간의 비밀이다. 그 덕분에 너희는 삶이라는 위대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자. 네가 알지 못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너는 자신의 미래를 기억하지 못하기에 그건 네게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모든 일은 그것이 체험될 때만 일어나고 모든 일은 그것을 알 때만 체험된다. 이제 내 미래를 흘낏 일별하는 한 찰나 알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해보자. 그때 일어나는 일은 내 영혼, 즉 너의 비물질 부분이 그냥 시공간 연속체 위에 다른 지점으로 급히 달려가서 그 순간이나 그 사건의 일부 잉여 에너지, 일부 이미지나 인상을 가져오는 것이다. 너는 이것들을 느낄 수 있다. 아니면 때로는 형이상학적 재능을 발달시킨 다른 사람이 네 주위에서 소용돌이치는 이런 이미지와 에너지들을 느끼거나 보기도 한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느껴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것에서 떨어져라. 그냥 그것에서 멀어져라. 그 순간 너는 자신의 체험을 바꾸게 되며 네가 내쉬는 모든 숨은 구원의 한숨이 된다. 잠깐만요. 잠깐만. 자, 이제 너는 들을 준비가 되었으니 자신이 시공간 연속체의 모든 수준에서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너희 영혼은 항상 존재했고 항상 존재하며 앞으로도 항상 존재할지니
끝없이 그러할지니. 아멘. 제가 하나 이상의 장소에 존재한다고요? 물론이다. 너는 모든 곳에, 그리고 항상 존재한다. 미래에도 제가 있고 과거에도 제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막 힘들여 이해했듯이 미래와 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말들을 너희가 지금껏 써왔던 식으로 쓰면 그렇다. 하나 이상의 제가 있습니까? 너는 단 하나밖에 없다. 하지만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이다.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제가 그의 미래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걸 바꾼다면 미래 속에 존재하는 저는 그걸 더 이상 자기 체험의 일부로 가지지 않는 겁니까? 본질상으로는 그렇다. 모자이크 전체가 변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체험을 잃지 않는다. 단지 그는 네가 그걸 경험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구원받고 행복해할 뿐이다. 하지만 과거 속의 저는 이것을 여전히 체험해야 하니 그는 여전히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 하지만 물론 너는 그를 도와줄 수 있다. 도울 수 있다고요? 그렇다. 첫째, 내 앞에 네가 체험한 것을 바꿈으로써 내 뒤에 너는 그걸 전혀 체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너희 영혼은 이런 장치를 써서 진화한다. 같은 방식으로 미래의 너는 미래의 그 자신에게서 도움을 받아 그가 하지 않은 것을 네가 피할 수 있게 도와준다. 내 말을 알아들었느냐? 네, 흥미있군요. 하지만 지금 저는 다른 걸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거 삶이라면요. 만일 제가 과거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저였다면 어떻게 과거 삶에서 제가 다른 누구, 다른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까? 너희는 같은 시간에 하나 이상의 체험을 할 수 있고 너희 자신을 원하는 만큼 많은 여러 가지 자신들로 나눌 수 있는 신성한 존재다. 내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너희는 같은 삶을 몇 번이고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다. 또한 너희는 그 연속체 위에 다른 시간들에서 다른 삶들을 살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네가 너인 동안에도 너는 또한 다른 시간들과 다른 장소들에 있는 다른 자신일 수 있고 또한 다른 자신들이었다. 맙소사, 이건 갈수록 얽히고 설키는군요.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사실 겨우 표면을 긁어보았을 뿐이다. 이것만 알아두어라. 너희는 한계를 모르는 디바인 프로포션, 신성한 비율의 존재다. 너희의 일부는 현재 체험되고 있는 너희 자신으로서 자신을 아는 쪽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 존재의 한계는 결코 아니다. 비록 너희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말이다. 왜요? 너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이 삶에서 자신에게 부여한 일을 할 수 없다. 자신에게 부여한 일이라는 게 어떤 거죠? 전에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서요. 너희는 참된 자신이 되고 자신이 참으로 누구인지 판단하기 위해, 즉 참된 자신을 선택하고 창조하며 자신에 대한 지금 관념을 체험하고 실현하기 위해 삶 전체, 여러 삶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 너희는 자기 표현 과정을 매개로 하여 자신을 창조하고 자신을 실현하는 영원한 순간 속에 있다. 너희는 지금껏 자신에 대해 지녔던 가장 위대한 전망을 가장 웅대한 해석으로 형상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너희 삶의 사람들과 사건들과 환경들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였다. 창조하고 재창조하는 이 과정은 결코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여러 층의 과정이다. 그 모든 것이 여러 수준에서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 너희의 일직선 현실에서 너희는 체험을 과거나 현재나 미래 중에 하나로 본다. 너희는 자신이 한 번의 삶을 갖는다고 생각하거나 설령 여러 번의 삶이라 해도 당연히 한때에 딱 한 가지씩만 갖는 걸로 생각한다. 하지만 시간이라는 게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너희는 모든 삶을 한꺼번에 가지지 않겠느냐? 실제로 너희는 그렇다. 너희는 이번 삶, 현재 실현되고 있는 삶을 너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모두 한꺼번에 살고 있다. 미래의 사건에 대해 기묘한 예감을 느껴본 적이 없느냐? 너희를 그 사건에서 돌아서게 만들 만큼 강력한 예감을 말이다. 너희 언어로는 이것을 전조라고 부른다. 내 관점에서 보면 그건 너희의 미래 속에서 이제 막 체험한 어떤 일에 대해 너희가 갑작스럽게 지니게 된 단순한 자각일 뿐이다. 미래의 너희가 이봐, 이건 조금도 즐겁지 않아. 이건 하지 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 너희는 너희가 과거 삶들이라고 부르는 다른 삶들도 살고 있다. 설령 너희가 그것들을 너희 과거 속에 존재했던 것으로 체험하고 너희가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체험한다면 또 그렇게 해도 전혀 무방하다 할지라도 만일 너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자각한다면 너희로서는 삶이라는 이 멋진 게임을 즐기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제시된 이런 식의 묘사조차도 너희에게 그런 자각을 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그 게임은 끝날 것이다. 그 과정은 이 단계에서 너희가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지금 상태로 그 과정이 완결되는가에 달려있다. 그러니 그 과정을 축복하고 그것을 자비로운 창조주의 가장 큰 선물로 받아들여라. 그 과정을 온몸으로 받아들여 평화와 지혜와 기쁨으로 그것을 겪어가라. 그 과정을 이용하여 그것을 너희가 견뎌야 하는 어떤 것에서 모든 시간 중에서 가장 장대한 체험인 너희의 신성한 자기 실현을 창조하는 도구가 될 어떤 것으로 변형시켜라. 어떻게요? 어떻게 해야 가장 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삶의 모든 비밀을 벗기려고 이 귀중한 순간들, 너희의 지금 현실을 낭비하지 마라. 그 비밀들은 까닭이 있는 비밀들이다. 너희 신을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해주고 너희의 지금 순간을 가장 고귀한 목적인 참된 자신을 창조하고 표현하는 데 사용하라. 자신이 누구인지, 되고자 원하는 자신이 누구인지 결정하고 그런 다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 내가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 준 것을 너희의 제한된 이해 속에서 너희의 가장 장대한 이상이라는 건축물을 올려놓을 뼈대로 사용하라. 만일 미래에 대해 영감이 떠오른다면 그것을 존중하라. 만일 어떤 과거 삶에 대해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알아보라. 쉽사리 그걸 무시하지 마라. 무엇보다도 너희의 신성한 자아를 창조하고 드러내고 표현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을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그리고 어느 때보다 더 큰 영광 속에서 알게 된다면 그 길을 따라라. 그리고 너희가 이전에 청했기에 길을 알게 될 수도 있다. 이 책을 쓰는 것도 네 청함의 한 표지다. 왜냐하면 열린 마음과 열린 가슴, 기꺼이 알고자 하는 영혼이 없었더라면 네가 바로 지금, 바로 내 눈앞에서 그걸 쓸 수는 없을 것이기에. 지금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그들 역시 이 책을 창조했기 때문이니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이 지금 어떻게 이 책을 체험할 수 있겠느냐. 모든 사람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나는 지금 체험되고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있다. 나는 만인이기에. 너는 여기서 대칭을 찾을 수 있겠느냐? 너는 완벽을 보고 있느냐? 다음과 같은 단 하나의 진리 속에 그 모든 것이 포괄된다. 우리 중에 오직 하나만이 존재한다. 공간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공간은 드러난 시간이다. 사실 공간, 다시 말해 그 속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순수한 빈 공간 같은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어떤 것이다. 가장 빈 공간조차도 수증기로 가득 차 있다. 너무나 넓고 저 멀리 무한한 영역 너머로까지 뻗어나가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수증기로. 그리고 그 수증기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존재하는 건 에너지, 순수 에너지다. 이것은 진동, 즉 떨림으로 드러나며 특정 진동수로 이루어지는 전체의 운동으로 나타난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물질을 함께 묶는 공간이다. 너희의 일직선 시간 모델을 써서 설명하면 한때 우주의 모든 물질은 하나의 미세한 알갱이로 응축되어 있었다. 지금 존재하는 식의 물질을 밀도 높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로서는 이 알갱이의 밀도성을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지금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공간이다. 모든 고체는 2%의 딱딱한 물질과 98%의 공기로 되어 있다. 게다가 물체들 속에 있는 소립자들 사이의 공간은 어마어마하다. 그것은 마치 밤하늘에 보이는 천체들 사이의 거리와 같다. 그럼에도 너희는 이 물체들을 딱딱하다고 말한다. 사실 한때 우주 전체는 딱딱했다.
물질 분자들 사이에는 사실상 어떤 공간도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물질이 자신에게서 공간을 제거한 것이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공간이 사라지고 나자 그 물질은 바늘끝보다 더 작은 영역만을 차지하게 되었다. 실제로 어떤 물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간 이전에 하나의 시간이 있었다. 너희가 반물질이라고 불렀을 가장 순수한 최고의 진동 에너지 형태만이 존재하던 시간이 있었다. 이것은 시간 전의 시간, 너희가 아는 대로의 물질 우주가 존재하기 전의 시간이었다. 어떤 것도 물질로서 존재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낙원, 즉 천국이라고 여긴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도 없었기에. 즉 어떤 물질도 없었기에. 지금의 너희 언어에서 뭔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될 때 무슨 일인가 What's the matter? 라고 하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태초의 순수 에너지 나는 아주 빠른 속도로 진동하여 물질을 형성했다. 이 우주의 모든 물질을. 너희들 역시 같은 업적을 이룰 수 있다. 사실 너희는 날마다 그렇게 하고 있다. 너희 생각들은 순수한 진동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물질을 창조할 수 있으며 창조하고 있다. 만일 너희 중 충분히 많은 사람이 같은 생각을 지니면 너희는 물질 우주의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그것들을 창조할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1권에서 상세하게 설명했다. 지금 우주는 팽창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그럼 계속 영원히 팽창하는 겁니까? 아니다. 그 팽창을 몰아가는 에너지가 다 없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대신하여 사물들을 함께 묶는 에너지들이 모든 것을 다시 함께 뒤로 끌어당길 것이다. 우주가 수축할 거란 말씀입니까? 그렇다. 모든 것이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러면 너희는 다시 한번 낙원을 가질 것이다. 아무 물질도 없고 오직 에너지만 있는 낙원을. 달리 말하면 나를. 결국 그 모두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모두가 이것으로 돌아오리라 라는 구절의 기원이다.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군요? 물질 형태로는 그렇다. 하지만 너희는 언제나 존재할 것이다. 너희가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다. 너희는 존재 자체이기에. 우주가 무너지고 나면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과정 전체가 또다시 시작된다. 또 다른 소위 빅뱅이 있을 것이며 또 다른 우주가 태어날 것이다. 그건 팽창하고 수축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그건 다시 한번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다음 다시 또다시 영원히 오래오래 끝없이. 이것은 신의 들숨과 날숨이다. 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아주 재밌긴 하지만
제 일상생활과는 별 관련이 없군요. 내가 말했다시피 우주의 가장 심오한 수수께끼들을 푸는데 과도하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건 아마도 너희 삶을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그 광대한 과정에 대한 이런 단순한 평신도식 비유와 묘사들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있다. 그게 어떤 건데요? 삶 자체를 포함하여 모든 것은 순환한다는 이해 같은 것. 우주의 삶을 이해하게 되면 너희는 너희 내면에 있는 우주의 삶을 이해할 수도 있다. 삶은 주기로 순환한다. 모든 것이 순환한다. 모든 것이. 이 점을 이해할 때 너희는 그 과정을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많이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주기로 순환한다. 삶에는 타고난 리듬이 있으며 모든 것이 그 리듬에 따라 움직인다. 모든 것이 그 흐름대로 따라간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철이 있으며 하늘 아래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자는 현명하다. 나아가 이것을 이용할 줄 아는 자는 슬기롭다. 여자들만큼 삶의 리듬을 이해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여자들은 자신들의 삶 전체를 리듬에 따라 산다. 그들은 삶 자체의 리듬 속에 서 있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더 잘 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다. 남자들은 그 흐름을 밀고 당기고 거부하고 이끌고 싶어 한다. 여자들은 그 흐름을 체험한다. 그러고 나서는 조화로워지고자 그걸 본뜬다. 여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의 선율을 듣는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것의 아름다움을 본다. 그녀는 삶이 끌고 당기고 미는 것을 느낀다. 그녀는 달릴 때와 쉴 때, 웃을 때와 울 때, 잡을 때와 보낼 때를 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얌전하게 자신의 육체에서 떠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 떠남에 저항한다. 여자들은 자신의 몸속에 있을 때도 그 몸을 좀 더 얌전하게 다룬다. 남자들은 자신의 몸을 함부로 다룬다. 남자들이 삶을 다루는 방식도 이와 같다. 물론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기 마련이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일반론이다. 나는 그냥 지금까지는 어떤 시기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가장 넓은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삶을 살펴본다면 자신이 보고 있고 보아왔던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너희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한다면 너희는 이 일반론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것이다. 하지만 그건 절 우울하게 하는군요. 마치 여자들이 더 우월한 존재인 듯이 느끼게 만들거든요. 그들이 남자들보다 좋은 자질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걸로요. 삶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리듬의 일부로 음과 양이 있다. 존재의 한 측면이 다른 측면보다 더 완벽하거나 더 낫지는 않다. 두 측면 모두 단순히 그냥 측면들일 뿐이며 멋지게도 그냥 그것일 뿐이다. 남자들이 신성의 또 다른 반영을 표현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걸 여자들도 똑같이 부러움의 눈길로 쳐다본다. 그럼에도 남자가 되는 것은 너희의 바탕을 시험하는 것, 너희의 시련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너희가 충분히 오랫동안 남자로 있었다면, 즉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충분히 고통받고 자신의 창조물이 가져다준 재난으로 충분히 상처 입고 자신의 행동을 멈출 만큼 공격성을 이성으로, 경멸을 동정으로, 항상 이김을 누구도 지지 않음으로 바꿀 만큼 충분히 남들을 해쳤다면 너희는 여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너희가 힘은 정의가 아니라는 것, 강함은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함께하는 힘이라는 것, 절대 권력은 남들에게 절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임을 깨달을 때, 또 너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면 비로소 너희는 여자의 육신을 입을 자격을 가질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마침내 그녀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낫군요. 아니다. 나은 것이 아니다. 그것과는 다르다. 그런 식의 판단을 하는 건 너희다. 객관 현실에서는 더 낫거나 더 못한 일 같은 건 없다. 오직 존재하는 것과 너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뜨거움이 차가움보다 더 낫지 않고 위가 아래보다 더 낫지 않다. 이건 내가 전에 다루었던 주제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나은 건 절대 아니다. 그건 그냥 존재하는 그대로일 뿐이다. 너희가 그냥 너희이듯이. 그럼에도 너희 중에 누구도 제한받거나 더 한정되지 않으니 너희는 자신이 되고자 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이 체험하고자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전생들에서 그랬듯이 이번 생에서도 또 다음 생에서도 혹은 그 다음 생에서도 너희 각자는 언제나 선택하고 있다. 너희 각자는 그 모든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너희 각자 속에 남자와 여자가 있다. 표현하고 체험하는 것이 너희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너희의 측면을 표현하고 체험하라.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이 너희 각자에게 열려 있음을 알아두어라.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싶지가 않군요. 이 남성 여성 패러다임에 좀 더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지난번 책의 끝부분에서 이 이중성의 성적 측면 전체를 훨씬 더 상세하게 다루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랬지. 내 생각에도 지금이 우리가, 즉 너와 내가 성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인 듯 싶다.